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악의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일장에서 코스피는 2,500선을 가뿐히 넘겨줬는데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에서 시장에 순매수 동반 리스트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름을 올릴 텐데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9만 원 선에 돌파했습니다. 가장 상단에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1273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에 8만 원 선에서 장을 마친 이후에 8만 원 선을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밑으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죠. LG화학이 밑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잠시 뒤 특징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하나솔루션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온의 수익 향상 기대감에 어제 7%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어제 무려 1,073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은 지금 이렇게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5.4%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일 종가는 75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역시나 2차 전지가 시장을 강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3거래일 동안 상승 전환하면서 그 폭을 키워갔습니다. 전일 증권가에서는 이 LG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와 관련된 효과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기대감에 함께 올라선 건데요. 그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LG화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동반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 나온 종목 살펴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카카오뱅크, SKC와 DB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2차 전지주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SKC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자리한 포스코홀딩스는 15거래일째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1,526억 원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7.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39만 8,50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모화학의 상승세도 지금 현재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전일장에서 무려 9%나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2만 원 선에서 시작한 주가는 전일장 8만 9,4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들썩인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제는 테슬라와 관련된 발표에도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토리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밑으로는 카카오뱅크, SKC, DB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주로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전일장에서 2.75% 하락한 22,9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데이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자체가 좀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재해복구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금융강동원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주가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나온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액이 1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시장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순매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첨보, 윤성 FNC, 카나리아 바이오, SBB테크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거래일째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가 호조와 함께 올해 1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장 마감 이후에는 셀트리온이 요새 한참 개발 중인 거죠. 알러지성 천식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첨보 역시 4거래일째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일장에서 첨보는 89억 원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2거래일째 동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첨보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시장은 상승하는 가운데 참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첨보는 1.08% 상승하면서 전일 종가를 2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건 아무래도 2차 전지주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요.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발표에 2차 전지 전해질 생산사인 첨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첨보의 주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테슬라가 예상보다 리튬과 인산 그리고 철 배터리를 다양한 차종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첨보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종목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순매도 종목 지금 한번 리스트를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HN까지 지금 에코프로 주들이 강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PNT와 제이오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주로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4.70%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일 종가 72만 2천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에코프로 3사의 실적이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 3사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연결 통해서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중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 주시죠. 네, 아직은 관심이 크게 이쪽으로 와 있지는 않아요. 워낙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삼형제가 지금 기세를 떨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 결정을 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IT 쪽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강했던 AI와 로봇 이런 쪽들 약해졌는데 이 테마가 과연 여전히 계속 죽어있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 항공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범주 안에서 AP 위성이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주력 제품군과 고객사 현황을 보게 되면 위성통신 단말기 쪽을 캐시카우 역할로 해서 가고 있는데 수요처가 대부분 해외 시장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인공위성과 위성의 부분품, 제품 이런 것들은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연구기관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주 고객은 위성통신 단말기 쪽에서는 두바이에 소재한 위성통신 사업자인 트라야 텔레콤이라는 쪽이에요. 이쪽에서 2대 2개의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유럽이라던가 호주, 아시아 전역 이런 쪽에 사실상 오지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적외도 위성을 계속 하늘로 쏘아 올리면서 추구하는 바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음영 지역 없이 빠른 통신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성 사업은 아까 100%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용역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크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매출이 안정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지만 빠르게 커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으로 해서 굉장히 항공
우주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 대비해서 적외도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보안이라던가 통신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정부 측의 또 지원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핵심은 적외도 위성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적외도 위성을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쏘아 올려야 될 텐데 이런 발사하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미국의 어떤 빅테크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빠르게 그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을 보유한 쪽들이 결국에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향후에도 그런 민간 기업들로 더욱더 많은 수주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AP위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을 나타냈던 종목들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들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독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KPM테크가 10%대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요. 이수화학이 9.82%, 서남도 9.37%로 9%에서 1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상신 EDP, 한농화성까지도 이름을 올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정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무려 24% 급등을 하면서 7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2032년까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비중을 3분의 2, 그러니까 67%가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방침을 만드는 중이라고 보도가 이어져 왔고요. 또 테슬라의 CEO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 시장 확대 기대감이 시간의 거래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KPM테크부터 한농화성, 일제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우선 탑3의 이름을 올린 종목들은 조금 있다가 특징적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상신 EDP가 7.91%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엔캠과 국내의 리튬이온 생산 전문 합작 법인 설립 추진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종목이죠. 한농화성이 있는데요. 한농화성이 4.8% 올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를 향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도 차세대 배터리 중에 관심을 받는 섹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신 EDP, 한농화성까지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KPM테크입니다. KPM테크가 정규장에서도 16% 넘게 오르면서 550원의 장을 마쳤는데 시간외에서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전히 동전주이기는 하지만 이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SBTL 첨단 소재에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이 2차 전지 분야 성과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KPM테크가 투자한 SBTL 첨단 소재는 화재와 폭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된 2차 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는 고객사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고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한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이 정규장에서도 6.38% 오르면서 55,0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9.82% 추가로 상승하면서 6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6만 4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수화학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차세대 배터리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수화학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나노캠프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이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꼬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6% 상승률에 그쳤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부터 투자주의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서남인데요. 서남이 정규장에서도 18% 넘게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9.37% 오르며 3,38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초전도 케이블 시장 상용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아 나간 건데요. 서남은 초전도 사업이 활발한 국내 시장에서 유일한 선제 공급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면 이 초전도 선제가 상용화되고 그럴 경우에는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평가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9%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은 DB가 2.64% 하락을 했습니다. 이 DB 같은 경우에는 KCGI에서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는 소식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2.64%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노엔텍, 제이스코홀딩스, 현대 BNG 스틸, 그린케미칼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해 두 번째 특징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번에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 내에서 이수화학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수화학이 여전히 또 2차 전지를 묶이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정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인적 분할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이수화학이 2차 전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던 기업은 원래는 아니었죠. 그런데 석유화학 부문, 전통적으로 해오던 화학 쪽인 이수화학을 떼어내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직까지는 사명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가칭일 텐데 이걸 인적 분할이 이제 5월 1일로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새로 신설되는 법인에서 이제 정밀화학 쪽인 2차 전지를, 그중에서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다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은 중요한 소재들이 몇 개 있어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흐름은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회사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10% 가까이 섞어주면서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음극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으면서 현대차 쪽에서도 10% 정도의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해액 이런 쪽들까지도 분리막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액체 형태, 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전해액을 고체 형태의 전해액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체로 바꾸는 만큼 분명히 그 장점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우고 있지만 딱 그 형태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황화, 리튬, 이 시제품을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도 지난달에 들려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로 날개 친 듯이 올라가면서 경고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해제되는데 또 마침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쾌거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확산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양극재 쪽인 에코프로 BM의 이런 시제품 공급은 결국에는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가 비싸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기업이 해나갈 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과 상승,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AP위성 그리고 이수화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